안녕 얘들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기말고사 보느라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보느라 수고했고요. 보니까 한 10번까지 푼 애들 있는데 일단 오늘은 어떤 특강에 대해서 하는 건지 먼저 소개를 할게요. 자, 오늘은 도형의 방정식 전 부분을 일단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쉬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가 일단은 한 50%, 그다음 중간 난이도 정도 되는 게 한 30%,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한 20%로 구성되어 있는 프린트예요. 그래서 요 프린트랑 비슷한 문제를 하나 더 세트를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엔 다 못 할 거고요. 오늘 지금 가지고 있는 프린트를 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할 건데 선생님 분필만 갖고 올게요. 자기는 도형의 방정식 처음이다. 있어요? 여기 수상 뒷부분 혹은 수하 앞부분, 여기 평면좌표부터 도형의 이동까지 나는 처음 배운다. 없습니까? 자, 나는 고1이 아니다. 손.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고1 중에 중간고사 100점 손. 한 명, 두 명.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은 이제 평면좌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이제 뭐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혹은 잘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 평면좌표에서 배우는 게 뭐가 있죠? 일부러 개념을 잘 안 써놨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을 제가 잘 모르니까 이름을 선생님이 못 외우더라도 혹시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출석부 보면서 부를게요. 평면좌표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거는 일단 이 좌표 평면이죠. 이 좌표 평면. 이 좌표 평면은 어떤 거를 이렇게 수직하게 두은 거죠? 그러니까 실수를 여기 수직선 사이에 두 개를 교차해서 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나타낼 수 없는 게 뭐죠? 우리가 중간고사에서 배웠던 복소선을 여기다 나타낼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기 위에 A, B라는 점은 전부 다 실수예요.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했죠? 여기까지. 요 A, B라고 하는 거는 원점에서 X축으로 A만큼 떨어져 있고 Y축으로 B만큼 떨어져 있는 점에 해당되는 점이에요. 맞습니까? 안녕. 빨리 와. 빨리 와. 우리 승우 기다리고 있었잖아. 안 와가지고. 편한 데 앉으세요. 네. 네. 요 A, B라고 하는 거는 원점으로부터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떨어진 점을 말하는 거고, 제일 처음 배우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점을 우리가 X1, Y1이라고 하고, 그 다음 Q라는 점을 X2, Y2라고 하죠. 그럼 이 두 점 사이 뭘 구하는 걸 배워요? 거리를 구하는 걸 배우죠. 맞습니까?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러줄래요? X좌표들의 차이 제곱, 그 다음에 Y좌표들의 차이 제곱. 이거의 루트를 씌운 거죠. 맞습니까? 얘는 어떻게 증명하죠? 무슨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죠? 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여기가 이제 x 값들의 차이잖아요. x2 빼기 x1. 여기가 y2 빼기 y1이죠. 그럼 얘제곱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저 위에 있는 빗변의 길이가 나와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배운 내용이고,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1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빨리 승우 프린트 그 연필 꺼내야죠. 자, 1번. 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유형이거든요. 자, 외접원은 뭐죠?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외심이 뭐예요? 물어봐야 돼요, 이런 거는. 자, 외심. 다경이. 네, 외심의 정의가 뭐예요? 여기 지우개도 없어. 자, 외심의 정의가 뭐죠, 다경이? 5초 안에 얘기해 줄래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예하. 네, 외심의 정의. 자, 그거는 외심의 성질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세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다 같은 점이 외심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외심의 성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외심의 정의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요. 알겠습니까? 이거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죠? 얘들아, 이 정도 정의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내심의 정의는 뭐예요?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자, 무게중심의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 자, 중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꼭지점에서 다른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을 중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무게중심의 정의예요. 그럼 방금 외심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외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예요. 그래서 여기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이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외심의 좌표를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이 외심의 좌표를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OA랑 그 다음 OB랑 OC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OA 거리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3의 제곱. 근데 어차피 루트를 제곱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제곱한 식을 쓸 겁니다. 자, 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식이 나오면 선생님한테 지금 물어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오늘 수업 시간 몇 시까지죠? 9시부터 2시까지죠? 맞아요? 자, 쉬는 시간 한 3번 정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70 몇 문제가 있는데 5시간 동안 하기에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한 아마 4-4시간이 길어야 4시간이면은 끝날 거고 나머지는 요 프린트 할 거고 이 프린트 나머지는 다 개인적으로 숙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가면 이 1번에 해당하는 것과 여기 프린트 1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같기 때문에 못 풉니다. 알겠어요? 자, 오늘의 목적은 여기 수업 시간에 적어두는 거를 완벽하게 다 외우고 가기예요. 알겠습니까? 이만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요거 제곱 B 플러스 3의 제곱 맞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A-4의 제곱, 그 다음 B-1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럼 요거 정리할 거예요. 계산. 요거 먼저 정리할게요. 자, A제곱 사라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암산할 수 있는지. 6A고 마이너스 12A니까 넘기면 몇 A예요? 몇 A예요? 18A입니까? 자, B제곱 사라졌어요. 여기 9가 사라졌죠. 그럼 여기 36 남았죠. 여기 6B 남았죠. 그럼 마이너스 6B. 그 다음 여기는 36. 그럼 뭐로 나눠? 6으로 나눌까? 3A 마이너스 B는 6. 요 관계식 하나 나왔어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요거 2개 쓸게요. 요거 2개. 자, A제곱 B제곱 날라갑니다. 자, 암산할 거예요. 자, 6A예요. 여기 몇 A예요? 마이너스 8A죠. 그럼 좌변으로 넘기면 몇 A예요? 14A입니까? 자, 그 다음에 B제곱 사라졌고 플러스 2B로 넘어와요. 그 다음 상수 볼까요? 자, 9. 그 다음에 여기 16, 1. 그럼 17이니까 넘어오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인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요. 는 8. 그럼 2로 나누면은 7A 플러스 B가 4가 되네요. 자, 2개 연립할게요. 자, 더하면 얼마죠? 몇 A? 12A가 10이니까 A는 얼마? B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외심의 좌표가 얼마라는 걸 찾았냐면 1,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찾았고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죠? 그러니까 OA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A 좌표가 마이너스 3,0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3,0까지의 거리니까 4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이거의 루트를 씌우면 되네요. 그럼 5가 되네요.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 네, 5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네, 빨리 정리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하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개념이 있으면 적어두세요. 그 고1 학생들은 첫 중간고사 보니까 어때요? 중학교 때랑은 다릅니까?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어떤 걸 다른 걸 느꼈죠?
어려워요? 더 긴장돼요? 예.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일 거냐면 첫 번째는 시간 관리예요. 일단 중학교 때는 두세 번씩 풀었던 애들도 이 고등학교 가면 두세 번씩 풀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20문제라고 했을 때 두세 문제만 어려워도요. 뭐라 그럴까? 지우면 안 되는 사람 없죠? 지워도 돼요? 예, 두세 문제만 어려워도 이 시간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받아요. 그럼 이제 아는 문제도 분명히 맞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일단 어려운 문제는 다른 애들도 어렵다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을 문제를 틀리지 않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걸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오늘 할 문제들 중에서도 분명히 기말고사 나올 문제가 최소 5문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저 세 개의 꼭지점을 삼각형으로 하는데 A가 직각이래요. 자,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요. 여기가 직각이고요. OAB의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직각이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승호야, 여기 길이들을 다 구해야 되겠죠? 자, OA 길이가 얼마예요? OA 길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4입니다. 맞아요? 이해 안 가는 사람 없죠? 자, AB 길이 얼마예요? 저 두 점 사이 거리 쓸 겁니다. 루트에 600의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OB 길이는 얼마죠? 36 더하기 4니까 루트 40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했죠? 그럼 여기 피타고라 정리를 쓰겠습니다. 자, OB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니까 얘랑 이제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얼마예요? 36에다 16 더하면 얼마죠? 50인가요? 그럼 A제곱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2A고요. 40 날리니까 10이 남았는데 플러스 16은 빵이네요. 자, 2로 나눴습니다. 그럼 이거 있고 8은 0이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해서 A값이 뭐가 되죠? 2랑 4 이렇게 두 개 되죠.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모든 A값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 나오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 6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리해보세요. 잘 안 보이면 얘기하십시오. 자, 3번은요. 어떤 내용을 아셔야 되냐면 이제 내분점이랑 아까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럼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내분점과 외분점이라고 하는 건 먼저 뭐냐면 요 A, B를 보통 뭐라고 하죠?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뭐라고 쓰죠? 보통 P라고 씁니다. 오케이? 우리가 수직선상위의 내분점하고 좌표평면상에서의 내분점을 두 가지를 배워요. 근데 어차피 수직선상위의 내분점이랑 좌표평면 위에서의 내분점이 서로 같기 때문에 한 번에 말씀을 드리면 자, 요거랑 요 두 점을 우리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라고 한다. 그럼 뭐라고 쓰죠? 식 알고 있습니까? 불러줄래요? M 플러스 N분의 이거는 기억하고 있지 않니? 자, 이렇게 돼요. 자, Y좌표도 M 플러스 N분의 MI2 플러스 NI1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내분점을 구하는 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분점인데요. 자, A와 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 자, 그럼 외분점은 중요한 거는 외분점의 위치예요. 자, 외분점이 어디 있을까요? 자, A 왼쪽에 있다. 혹은 B 오른쪽에 있다. 혹은 AB 내부에 있다. 어디 있을까요? 1번, 2번, 3번. 어디 있죠? 외분점의 위치는? 강승우 어디 있죠? 물어봐야지. 수진이, 하수진. 네, 외분점의 위치. 그치. 외분점은 A, B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1번에 있을 수도 있고 2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 1번에 있죠? M이. 1번에 있을 때는 M이 M보다 작을 때. 오케이? 그 다음 2번에 있을 때는 M이 M보다 클 때.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외분점의 좌표를 우리가 보통 Q라고 씁니다. 그럼 외분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부호가 이제 n-n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mx2 빼기 nx1이고 그 다음 y좌표도 m 빼기 n분의 mi2 마이너스 ny1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증명을 다 하진 않을 건데요. 지금 증명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자, 이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식을 어떻게 증명하냐. 자, AP 대 BP가 현재 M 대 N이죠. 살짝만 해볼게요. 우리가 수직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X좌표만 먼저 할 거예요. 그럼 X좌표만 먼저 하시면 M 곱하기 BP가 그 다음 N 곱하기 AP랑 서로 같죠. 맞습니까? 그럼 BP 거리는 어떻게 되죠? 여기 좌표를 모르니까 X라고 한다면 요 BP 길이는 X2 빼기 X예요. 맞습니까? X2 빼기 X. 그 다음에 AP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X1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X에 대해서 정리해 줘야 되는데 자 여기 마이너스 MX를 우변으로 넘겨서 요 NX랑 X로 묶어줍니다. 그럼 M 플러스 N이죠. 그 다음에 여기 NX1을 좌변으로 넘기면 좌변에 남는 게 MX2 플러스 NX1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X좌표가 얘를 M 플러스 N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 Y좌표도 똑같이 증명하시면 돼요. 자, 외분점도 마찬가지요. AQ 대 BQ가 M 대 N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그 다음에 같은 B로 내분한다 그러면 무슨 점이죠? 자, A와 B를 같은 B로 내분한다. 무슨 점이죠? 중점이죠.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요. 맞습니까? 그 다음 또 뭐 배우죠? 내분점, 외분점 다음에 배우는 거? 아까 삼각형에 삼심 했었죠. 내심, 외심, 무게중심. 거기서 구할 수 있는 좌표 뭐 있어요?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거 배우죠. 자, 무게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하죠?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죠? 자, 요거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해했죠? 자, 그러면은 저 3번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A, B에 대해서 A, B를 3등분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A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3,2. 이거 모르면 써놓으셔야 됩니다. B좌표가 9,8인데 A, B를 3등분했다는 건 3개를 쪼갰다는 거고요. 요 점을 PQ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AC-BD를 구하래요. 자, 그럼 P의 좌표는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고 Q의 좌표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P의 좌표 먼저 구해볼게요. 자, P의 좌표는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분모는 3이죠. 그 다음 1 곱하기 9,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자, 3분의 1 곱하기 8, 그 다음에 2 곱하기 2 두 개 더해야 되죠. 자, 계산해 보시면 얼마입니까? 1,4가 됩니까? 맞아요? 자, Q의 좌표도 구해보겠습니다. Q의 좌표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럼 2, 9, 18에다가 8, 2랑 자시 2, 9, 18에다가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자, Y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살짝 지워볼까? 자, Y좌표는 3분의 그 다음 2 곱하기 8, 16에서 1 곱하기 2를 더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은 얼마냐? 5,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마지막에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A가 C보다 작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A이기 때문에 A가 C보다 작은 거 만족하네요.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건 맞겠네요. 그럼 AC-BD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5-4, 6에 24죠.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19. 답은 1번이래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A가 C, 그냥 우리가 A가 C보다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풀었는데 답이 맞았잖아요. 그럼 저 조건을 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 법하죠. 우리가 3등분을 했는데 그 두 점을 PQ라고 했잖아요. 그럼 PQ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이 PQ가 반대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조건에 성립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PQ가 저 위치에 있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정리해 보세요. 아는 게 많아질수록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처음에는 좀 지루해도요. 뒤에 가서 이런 거 내가 알고 있었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쉬는 날인데 이렇게 아침 일찍 오는 거 보고 감동했어요. 예. 이 정도는 해야죠. 사실 선생님 어제도 수업했고 그저께도 수업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한다라는 거. 지우면 안 되는 사람 없습니까? 야,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지워도 돼요? 네, 오케이. 자, 4번 볼게요. 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점이다. 아까 무게중심 구하는 거 배웠죠? 자,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3분의 세좌표를 다 더하라고 했어요. 그럼 A 더하기 B-4예요. 그 다음에 3분의 뭐가 되죠? 1 더하기 6 더하기 AB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0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하죠? A 플러스 B가 얼마예요? 대답해 줄래요? A 플러스 B가 얼마예요? 4. 그 다음 여기서 A,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7. 구하고 싶은 거는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네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이? 제곱해서 2배 빼주면 되잖아요. 그럼 16에서 14를 빼준 걸 빼주니까 얼마? 30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5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5번이에요. 저 5번은 마름모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자, 마름모의 정의가 뭐죠? 이번엔 사각형이네요. 자, 마름모 정의가 뭐예요, 얘들아?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마름모죠. 자, 마름모 문제가 나왔다. 직사각형 문제가 나왔다. 정사각형 문제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 네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 이용할 거예요. 또 두 번째 뭐 이용할까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려. 잘 괜찮아. 크게 얘기해 줄래?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알거든. 이런 식으로. 대각선의 성질을 이용할 거거든. 자, 마름모의 대각선의 성질이 뭐가 있죠? 대각선들이 서로 그렇지. 수직 이등분 한다는 걸 이용할 겁니다. 자, 마름모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A, B, C, D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대각선들이 서로 수직 이등분 한다는 조건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AC의 중점. 자, AC의 중점을 M이라고 할게요. 그럼 M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저기 보고 불러볼까요? A 더하기 9를 2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 다음 Y좌표는 14를 2로 나눠주니까 7이에요. 그 다음 요게 뭐랑 같냐면 BD의 중점이랑 같아요. 자, BD의 중점은 뭐가 되죠? B 플러스 5를 2로 나눠주고요. 6 플러스 8을 2로 나눠주니까 14를 2로 나눠줘서 7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Y좌표가 이미 같다는 거 확인은 했고요. X좌표들이 같아야 되므로 A 플러스 9가 B 플러스 5랑 같아야 돼요. 따라서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A 값만 알면 B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기 A랑 C까지의 거리가 CD 길이랑 같다고 하면 되겠죠. 자, AC의 길이가 CD랑 같다고 하면 A좌표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 AC의 길이는 얼마죠? 9-A의 제곱. 그 다음에 10-4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36이지.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루트는 안 쓸게. 그 다음 CD 길이는 얼마야? 4의 제곱, 그 다음 2의 제곱. 이렇게 되니? 그럼 16, 4, 20이니까 넘기면 얼마야? 나 맞게 했니? AC가 아닌 거야 이게? AC가 AC가 어떻게 이게 한 변의 길이가 말이 안 되네요. 미안해요. AD로 해야겠네요. AD랑 CD가 같다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자, AD의 길이가 얼마냐면 A-5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4-8의 제곱이니까 16이고요. 자, CD라고 하는 거는 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어져서 이게 2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A-5가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면은 A가 될 수 있는 건 뭐죠? 7이나 얼마예요? 3이고요. 자, B가 될 수 있는 건 A가 7이기 때문에 B가 얼마? 11이고요. 3이면은 7입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두 개 더한 값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18 아니면 10이죠.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1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 1번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사실 이 평면좌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삼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심이랑 무게중심이에요. 자, 6번은요. 이 세 변의 중점이 저거이고 저거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피해 좌표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저 좌표가 뭔지 아나요 혹시? 자, 우리가 무게중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좀 몇 가지 중학교 때 알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자, 무게중심. 아까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였냐면 그 세 중선의 교점이었어요. 일단 첫 번째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중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입니다. 그래서 세 중선의 교점이 요게 무게중심이다. 무게중심은 보통 뭐라고 써요? G라고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는 성질이 뭐가 있죠? 세 중선들은 서로 뭐 한다? 세 중선들은 너 이건 다 알잖아. 공부 안 했어도. 세 중선들은 서로 뭐 한다? 2대1로 내분하죠? 맞습니까? 2대1은 다 알잖아. 맞아? 그 다음 또 아는 성질 얘기해봐. 세 번째 뭐 있을까? 강수 세 번째 뭐 있을까? 이 세 중선들로 이루어진 삼각형에 6개가 있죠. 걔네들이
삼각형 6개의 뭐가 같다? 넓이가 같아요. 알겠습니까? 넓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자, 네 번째는 요 각변에 m대의 내분점을 우리가 PQR이라고 한다면, 요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 이거 무게중심이라고 쓸게요. 이 무게중심을 G'이라고 한다면 요 무게중심이 원래 무게중심이랑 일치합니다. 또 아는 거 있어요? 자, 삼각형 내부의 한 점 P에 대해서 이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인 요 점 P는 무게중심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다 보면, 자, 요 5번이랑 4번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사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풀어도 되긴 하지만,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A, B, B, C, C 중점이 각각 DEF라고 했죠. 그럼 DEF라고 하는 거는 각 변의 1대1 내분점이에요. 맞습니까? 이 내분점들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 역시 원래 무게중심이랑 일치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은 PA제곱, PB제곱, PC제곱을 최소로 하는 점 P의 좌표는 무게중심을 말하잖아요. 근데 ABC의 좌표를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뭘 구해도 된다? 요 DEF의 무게중심을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답이 얼마입니까? 저 6번. 자, 6번 답이 얼마냐면, 자, 3분의 얼마죠? 자, 다 더하면 3분의 5네요. 그 다음 3분의 얼마죠? 5랑 9인가요? 그래서 3분의 5,3이에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성질들은 여러분들이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정규 수업 시간에 증명할 겁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증명할 거고요. 자, 오늘은 증명을 다 하자니 너무 많아요, 양이.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있었었는데 예전에 분명히 배웠던 적 있을 거야. 여러분들 수학 상하를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면 예전에 배웠던 적이 분명히 있을 거고, 나중에 다시 한번 증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네, 이해하죠? 자, 7번. 자, 7번은 뭐죠? 자, AB의 연장선에, 자, 7번. 이 2배 AB가 3배 BC를 만족한대요. 그럼 쟤는 뭘 말하는 거냐면 AB 대 BC가 3대 2를 만족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AB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7,-1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1,2입니다. 나도 여기 프린트가 있구나. 자, 그러면은 얘를 만족하는 C를 택할 때 A-B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 C라고 하는 점은 뭘까요? 자, AB 대 BC가 3대 2거든요. 자, AB 대 BC가 3대 2라는 거는 이거는 그 C라는 점이 어디 있다는 거죠? AB 대 BC가 3대 2라는 거는 C가 어디 있다는 거죠? 뭐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3대 2 혹은 3대 2.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맞아요? 근데 A가 0보다 작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용하죠? 만약에 여기가 3대 2인데 만약에 내분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내분점이라고 생각해보면 3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14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내분점의 좌표인 요 X좌표의 그 값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 조건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 C가 내분점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외분점이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 이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겠습니다. 자, 외분점을 구하는 시간 어떻게 됐어요? 3 빼기 2분의 3 곱하기 뭐야? 요거예요. 1. 그 다음에 2 곱하기 7. 요거 두 개 뺍니다. 자, 얘들아, 암산 잘한다고 해가지고 요거 그냥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암산하려고 하죠? 반드시 틀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가급적 분모는 그냥 1이라고 써도 되는데 분자는 한 번 더 쓰세요. 선생님 경험상 이 암산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암산으로 한다가 이거 그냥 막 하면은 반드시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자, 3 곱하기 C의 저기 Y좌표가 뭐야? B의 Y좌표가 2잖아? 그럼 6이죠. 이 정도는 암산해도 돼요. 그 다음 2 곱하기 마이너스 2를 빼줘야 되니까 플러스 2요. 이런 거에서 실수가 분명히 생겨요. 자, 그럼 얼마입니까? 좌표가 1분의 마이너스 11이고요. 자, 1분의 8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8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개를 빼버리면 얼마다? 마이너스 19겠죠? 예. 틀렸는데요? 뭐가 틀렸죠? 알려줄 사람. 분명히 틀린다니까?
아 잠깐만 3대 2, 아 미안해요. AB 대 BC가 2배, 3배의 BC가 2배 AB니까 B가 더 왼쪽에 있다? 그러네. 이게 말이 안 되네. 이게 3 아닌데? AB 대 BC 길이가 3대 2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네. 그럼 C 위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되네. AB 대 BC가 3대 2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네. 맞지? 뭐 그래도 근데 구하는 식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3 빼기 2분의 3 빼기 14. 그러면은 A와 B를 잠깐만 선생님 좀 헷갈리거든 갑자기. 자 뭐가 틀렸을까? 3배의 BC가 3 곱하기 이게 지금 저기 주어진 식이 2배 AB가 3배의 BC므로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AB 대 BC가 3대 2 되는 거 맞잖아. 그럼 3대 2 된다고 생각하면 BC의 3배가 BC 길이 3배가 AB 길이의 2배가 되는 게 맞거든? AB 길이의 2배가 맞잖아. 그러면 이 C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외분점은 맞는데 외분점이 몇 대면 외분점이죠? 이게 그냥 3대 2가 아닌 것 같은데 몇 대면 외분점이죠? 다시 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어요. 근데 A, B 대 BC가 3대 2래요. 그럼 여기가 3대 2라고 하는 것은 C 위치가 여기 있다는 걸 확인했죠. 그럼 이 C 위치는 외분점으로 봤을 때는 A와 B를 5대 2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알겠어요? 3대 2가 아니라. 맞습니까? 그럼 5대 2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바꿔보면 이거 다시 쓸게요. 여기 다 틀렸으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5 빼기 2분의 여기 아까 5 곱하기 B의 좌표가 얼마였어요? 5 곱하기 1이죠. 여기가 1,2입니다. 자, A 좌표가 7,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5 곱하기 1이고요. 그 다음 빼기 2, 7에 14예요. 그 다음 5 빼기 2분의 5, 2, 10에다가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빼주니까 플러스 2예요. 그럼 내가 얘를 계산해 보면 얘가 5고 14니까 마이너스 9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 3분의 10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 4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빼주라고 했으니까 답이 뭐죠? 마이너스 7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이 잘못 설명했었는데 처음에 자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5대 2로 외분하는 점이 맞습니다. 알겠죠? 네, 아까 내분점은 아니라고 했고요. 왜냐면 A가 0보다 작으니까. 네. 정리해보세요. 광주에서 중간고사 안 끝난 학교 있어요? 없죠. 다 끝났죠. 좀 중간고사 만약에 안 끝났으면 좀 독한 학교 같은데요. 어린이날 쉬지도 못하게. 이 자사고 같은 경우는 특목고는 오히려 시험을 일찍 보거든요. 영재학교나 아니면 뭐 과학고 같은 경우는 시험을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한 주 앞서 봐요. 보통. 근데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는 시험을 늦게 봅니다. 지우면 안 되는 사람 없죠? 승호 다 됐나요? 이해하고 있나요? 자, 그 다음 몇 번이요? 8번입니까? 자, 8번은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표면위의 세 점, 요 PQR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L이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PQR이 이렇게 있어요. PQR.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 지금 직선 L이 요 PQ랑 그 다음에 PR가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고요. 요 QR의 중점을 C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 요게 질문이네요. 그럼 우리가 저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맞아요?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수선의 발들이 왜 나왔을까?
이 직선 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그려놓은 거죠. 같은 거리 있다라고 했네요. PQR로부터. 아, 그럼 같은 거리 있다라는 거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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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가 다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 삼각형이 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지금 막곡지각으로 서로 같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같죠. 맞아요? 하나가 직각이고. 그럼 뭐죠? 합동이죠. 무슨 합동이죠? RH S 합동이요. 맞습니까? 한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럼 얘네들의 합동이라는 거는 A라는 점의 좌표가 P와 Q의 중점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PQ의 중점이기 때문에 A의 좌표를 구해보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줄 거예요. 그럼 2,4예요. 자, 마찬가지로 B도 P와 R의 중점이겠죠. 그러면 10이니까 6, 얼마? 5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C는요. C는 그냥 Q와 R의 중점 맞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C의 좌표는 얼마죠? C의 좌표는 C의 좌표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5,2가 되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무게중심의 좌표는 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라고 했죠. 그럼 세 개 다 더해서 2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럼 얼마? 2분의 13이랑 2분의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24죠. 그래서 답은 12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틀렸니? 뭐가 틀렸지? 아, 3이 분모가 3인데 내가 이렇게 했어? 자, 3분의 24니까 얼마야? 8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자, 근데 나 이렇게 싫다. 뭐가 좋다? 이거 싫다. 아까 뭐 배웠죠, 우리가? 우리가 각변의 중점이었잖아요. 각변의 중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서로 일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좌표의 무게중심을 구해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구해보면 다 더해볼게요. 13이죠. 그 3분의 13 나왔고 7, 1, 3이니까 얼마예요? 11 나왔죠. 그래서 바로 그냥 답이 암산이 돼요. 알겠습니까? 성질을 알고 있으면. 아까처럼 노골적으로 쓰여져 있지 않지만 요거 모의고사 3점짜리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예, 모의고사 3점짜리 어려운 문제였는데 우리가 성질을 알고 있으면 바로 암산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9번. 자, 9번은 저 OAB가 있는데 저것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을 때 M제곱을 구하래요. 자, 이것도 물어봐야죠. 자, 희운이 있습니까? 네, 희운이 저게 뜻하는 게 뭘까요?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의 값이. 앞에 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뜻하는 게 뭘까요?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5초) 생각할 시간 줄게요. 5. 틀려도 돼요. 괜찮아. 얘기해 보세요. 아, 그렇지. 어떤 거의 길이요? 요 앞에 있는 식이 의미하는 게 뭐의 길이요? 그렇죠. 저거는 OA의 길이에요. 이해합니까? 저 앞에 있는 식은 OA 선분의 길이를 말하고요. 두 번째 있는 식은 뭘 말하냐면 AB 선분의 길이를 말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저것의 최소값을 구하라. 단원이 좌표 평면이다. 평면 좌표다. 아,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식이구나.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O라고 하는 건 원점이니까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 B라고 하는 점은 2,-4니까 여기 있거든요. 그 다음 XY라고 하는 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동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XY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A이고 여기가 B였거든. OA랑 OB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지. 그럼 언제가 최소야? 항상 일직선이 됐을 때가 최소지. 그래서 저 식이 구하라고자 하는 거는 OB의 길이를 구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OB 길이가 얼마죠? 2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제곱. 이거의 루트죠? 루트 20이니까 2루트 5. 제곱 구하라고 했죠? 따라서 20.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시죠?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좋아요. 잘 대답했어요. 훌륭한 학생이에요. 자, 10번은요. 자, 10번은요. 이 자취에 관한 건데요. 이 자취라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자, 자취라고 하는 게 일단 뭐냐면 이 점이 지나간 흔적을 말하거든. 점이 지나간 흔적.
그래서 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들이 이제 시험에 나와요. 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시험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다음과 같이 3단계로 풀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첫 번째, 모르는 점 P를 XY라고 둡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세우시고요. 세 번째는 그 식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프린트에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들어있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관계식을 세우는 문제들은 여기 오늘 프린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중 이제 가장 간단한 건데, 저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자, 문제를 볼게요. ABC라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 ABC라는 삼각형에서 요 A 좌표가 지금 0,2고요. 자, B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0이고 C가 4,0이에요.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BC 위로 움직이는 점을 P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AP제곱이랑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모르는 점 P를 뭐라고 둔다고요? XY라고 둡니다. 자, 내가 이 시험이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냐면 AP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BP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4의 제곱의 Y제곱이죠. 맞습니까? 자,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BC 위를 움직인다고 했거든요. BC? 근데 BC를 잘 생각해봐 얘들아. BC를 잘 보면은 Y좌표가 다 0이지. 그럼 Y도 반드시 뭐야? Y도 반드시 0이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둘 필요가 없어. 그냥 0이라고 두면 돼. 이해했어? 그럼 이게 지금 X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럼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 거야. 알겠어? 그럼 얘를 이제 전개해보면 X제곱, X제곱 있으니까 2X제곱이 되고요. 여기 8X 있죠? 그 다음에 16, 4니까 20이에요. 자, 그럼 얘를 이제 2로 묶어보면 X 플러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거거든요. 여기가 4니까 2의 제곱이죠. 그 다음 20에서 4, 2, 8을 빼주니까 12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이 뭐가 되냐면 1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답이 12가 맞거든요.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썼다. 그러면은 뭐가 감점일까요? 그게 내 질문이에요. 예, 얘기해 볼 사람. 안 하면 내가 물어봐야죠. 은찬이. 네. 자, 이렇게 썼어요. 아, 이 P라는 점이 처음에 XY라고 나왔는데 BC 위에 있으므로 Y좌표는 0이다. 를 쓰고 결국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되니까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면 X가 마이너스 1대 12이다. 잘 쓴 것 같죠? 자, 뭐가 문제일까요? 이 자취방정식에서. 이게 만약에 6점이다 그러면 한 2점 정도 나는 감점시킬 거거든요. 자, 왜일까요? 이유를 아는 사람. 대답해줘! 없어요? 그렇지. 자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범위예요. 여러분 치환을 하거나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범위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요 위로 움직이죠. 맞아요? 요 위로 움직이고 선분 BC 위로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라는 범위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구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저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11번. 한 20번 정도까지 하면 쉴 거예요. 아, 그래도 여러분들 눈빛이 오전 9시라 아, 얘네 또 졸면 어떡하지? 또 어떤 잔소리를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눈빛이 다들 초롱초롱해서 좋습니다. 예.